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주간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주식 시장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일주일 남지 않은 증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 일주일 지난 다음에 바로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4월 중순부터 철저하게 개인들이 대형주를 기피하고 일반 그 중소형주, 특히 저가주 쪽으로 무분별하게 당일 매매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다음 주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이제 어느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종목들에 관심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주말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방송은 제가 증권시장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보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관적인 견해이니까요.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만큼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4월장의 특징은 국내나 그 미국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백신으로 인해서 연일 그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결과로 주가가 연일 최고치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최고치에 오르다 보니까 어느 날은 급등했다가 또 이튿날 고스란히 하락했다가 하는 것이 되풀이 됐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애써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한꺼번에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크게 오르는 거는 물론 백신의 그 성공적인 접종으로 코로나가 그 어느 점차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지금 연일 확진자가 계속 700명대를 넘고 있어서 불안감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하튼 4월 달에 화두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백신과 비트코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역시 그 세계화 추세로 일부 기관들,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또 대규모 투자 회사들이 특히 미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또 했었고요. 또 같은 그 가치 펀드들이 또 일론 머스크를 추종하면서 테슬라에도 투자하고 또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국내의 투기성인 경향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심지어는 거래소 일부 한 종목들 도치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한 종목에서 10조 원 넘게 거래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저도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세계적인 그 비트코인이 과거와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단순히 투기 성향의 자금으로 직접 산업에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들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일단 철저하게 그 비트코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증시격언에 정부 당국과 맞서지 말라는 증시격언, 이제 비트코인에서 한번 참고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5월 초에 공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면서 철저하게 실적과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자동차, 반도체, 일부에서 이거를 뭐 배차반이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호전되는 건설, 화학, 철강, 조선, 해운 이런 쪽에 그 유망주 쪽 과거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이제 그동안 정체돼 있다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진행된 다음에 1년 2개월 정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는 상황을 놓고도 일부 공매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실적이 호전되어 있는 업종들은 공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저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자신 있게 5월 달에 공매도가 시작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등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조심해서 대응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물론 지금 우리가 주식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도 우리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전기차 추세의 그 반영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과대평가된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은요. 여하튼 저는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견해를 한번 제 생각대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주들을 조심해야 되는 첫째 이유는 초대형주는 절대로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공매도도 잘못 쳤다가 기관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대형주를 가지고 공매도 쳐서 기관들이 낭패에 빠진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소형주를 잘못 대주를 쳤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그 게임스탑이라는 종목도 불과 몇 천억에 불과한 그런 시가총액의 그 소형주까지 기관들이 대주를 쳐서 고점 조금 많이 이익도 안 보면서 계속해서 그 박스권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대주 쳤다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저항의 그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10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게 4,500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애플이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개인들이 그렇게 끌어올려서 그 기관들을 공매도에서 이기기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이게 소형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 대형주의 그 기관들의 공매도 공포는 아무리 개인들이 단결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점 그걸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한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초대형주가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그 보통 주만 해도 500조 정도에 이르고요. 우선주까지 합하면 거의 뭐 6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큰 기업이 600조, 500조, 600조의 돈을 가지고 아무리 투자를 또 잘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익 구조에서 강력하게 뛰어남을 그 수익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규모의 경제상 이미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별한 여건상 현재 특별한 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물 요인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장기성의 투자자, 장기적으로 주가의 수익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매도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공매도 그 주식 공매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거를 그 매물로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재로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코스피 200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의 150 종목 이렇게 축소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총의 약 10% 정도의 추가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제가 종합주가지수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간으로 본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종합주가지수는 2200에서 200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물론 당연히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때죠. 그래서 코스피가 2000을 깨려고 하면 또 반등해서 2200까지 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박스피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였었죠. 그러다가 이게 작년 2월 말서부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 경제 침체 이런 걸 우려로 해서 3월 10일, 16일 이때 1439 여기까지 급락했던 거 아닙니까? 2200에서 1400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이게 3월 16일 날 공매도를 급기야 정부 당국이 증시 안정을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요 때입니다. 이때가. 이 공매도를 정지시키는 이런 효과가 우리는 단순히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씨름으로 따지면 한 발을 묶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물은 매도하는 거는 이게 통제를 해놓고 매수만 하게 해서 끌어올린 게 불과 3월 16일서부터 5월까지 이전에 빠르게 2200까지 회복이 됐고 이때도 그 급격히 회복됐던 게 당초 6개월 정도 공매도를 정지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 공매도 정지시켰던 거를 9월 이후에 재개돼야 되는데 이때 빠르게 다시 이거를 6개월 추가로 연장하면서 여기서 주가가 다시 유동성이 코로나의 증시 부양자금 이런 것들이 코로나 경기 부양자금 이런 것들 시중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3200까지 급격히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급히 올라왔던 게 이제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그러면 여기 안정이 됐다 그런다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기존에 우리가 그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최고 고점이 2200이었었다 그런다면 2200에서 3200까지 올라온 이 1000포인트는 매도를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이 1000포인트 분 상승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이렇게 급격히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만한 사실 기초 체력으로 증가한 거는 없거든요. 유동성이 조금 더 유입됐다고 하는 거 이것뿐이고 그 사이에 우리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금이 많이 유입됐던 그 일부 자금들이 특히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나누면서 일부 자금들이 또 미국 시장이 안전하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요. 또 일부는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금 시장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차트상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근 2019년도 이후에요. 2020년도까지 1년 넘게 박스피 2200에서 2000 박스권으로만 1년 넘게 움직이던 이런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하고 1439까지 이렇게 급락을 해서 이 빠르게 2200을 회복하면서 또 3200까지 끌고 갔던 이 원동력이 결국은 공매도라고 하는 그 가상의 이 잠재적인 매도 세력을 묶어놓고 매수만 가지고 그 매수의 힘만으로 이 지수를 이렇게 3200까지 끌어왔는데요. 우리가 잠시라도 이렇게 공매도를 묶어놓고 3200을 갖다 놓은 것을 우리 그 산업이 좋아져서 또는 우리의 그 매수 여건이 주식시장의 여건이 좋아져서 이루어낸 결과다.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동안 그 최소한도 과거로 되돌려 놨던 공매도를 묶어놓고 되돌려 놨던 2200포인트에서 3200까지 이 상승을 시켰던 것은 우리가 다시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불가피하게 지수의 일부 반납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 시장이 그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 지금 사실 롱숏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이 과거에 얼만큼 그 주식 시장에서 일반 개인들이 볼 때 야비할 정도로 시장에서 그 약해가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매물 공세를 펴놓고 다시 또 저점에 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사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많이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올려놨던 우리 그 공매도로 잠재적인 매도를 묶어놓고 올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방어적으로 5월 초의 장에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1000포인트 올린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20%에서 30% 정도는 되돌림, 반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전체적인 주식 시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시황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다시 시간 날 때 다음에는 그러면 시장에서 그 개인이 그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피하면서 이 시장에서 현명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업종이라든가 또는 종목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시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마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